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50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지수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 코스닥 지수는 1.4% 정도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양 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이제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로 마감이 됐죠. FOMC 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2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했고 지난번 B컷에 이어서 이번에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는 1.5%포인트가 나게 됐는데 이후에 또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파월 의장에게 사임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인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 소식에 한때 1,40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오늘은 약간 내리면서 지금 현재는 1,384원대에서 환율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친기업 행보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빅테크주들 중심으로 간밤 굉장히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2.24% 올랐고 애플도 2.1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트럼프와 굉장히 친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트럼프의 후광 효과로 3% 가까운 상승 마감이 되면서 장중에는 52주 신고가까지 찍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여줄 것인지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오늘 한 주의 마무리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모시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1분만 기다려주시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러는 방송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시장 그래도 이틀 동안 트럼프 충격 속에서 그나마 좀 반반 매수세가 오면서 상승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이틀 동안 참 2차 전지 하늘이 노란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통신망에서 과도한 우려다. 아나운서님. 네.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아직도 감기가 안 떨어지셨어요. 죽겠습니다, 아주. 저기 뭐냐, 네. 이틀 동안, 와, 저는 이 통신망 통해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와, 새벽 2시까지 미 대선 라이브 하질 않나. 제가 뭐, 뉴스 그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전문가님이 네. 우리 팍스 통신방에서 네네. 그 600개의 네.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말풍선. 이틀 동안 647개, 647개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 내용에는 네. 이 통신망에서 내용에는 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네. 그돈 줘드릴까요? 응. 이 종목 내가 뭐 하겠습니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밖에 없어요 방송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식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시다도 잃지 않는 매매를 사는 게 좋은 거고 이 시황이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시황이 제일 중요하고 시장 상황이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방송 시간이 되게 짧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오늘 못한 내용들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미 대선부터 얘기합시다. 어. 통신만 통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 전날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투표가 시작이 됐대. 해리스 지역이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지역이 됐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언론이 문제야. 왜요? 그렇게 지지율이 밥빙이하고 하더니만 어. 하루 만에 끝났잖아요. 너무 트럼프가 좀 압승을 거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네. 일단 엊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엊그제 에코프라고 에코프로그램, NNF, TCCST 모든 종목들이 이 미국에서 제일 최대 경합주였던 게 펜실베니아였어요. 네. 펜실베니아의 장 초반에 출구 조사 때 네. 해리스가 앞서간다는 소식에 따라가지고 어. 2차 전지주들이 그때 미국 선거날 장 초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10시 지나고 나서 저도 이제 아침에 그 종목을 보고 이제 우리 저기 회사 직원들한테 걱정하지 마. TCC 가니까 그래요 끌고 가 하고 이제 나 밥 좀 먹고 올게 하고 밥 좀 먹고 왔어요. 네. 방송도 없었으니까. 네. 근데 10시 반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네. 트럼프의 출구 조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소나기가 아니고 태풍이 오는 것처럼 와. 2차 전지가 싹 빠지더라고요. 트럼프가 거의 네. 경합주는 사실상 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러면서 펜실베니아 네. 가가지고 2차 전지가 올라갔다가 계속 굴고 해리스 관련주하고 트럼프 관련주도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네. 결국에는 제가 마음을 먹은 게 2시쯤이었습니다. 2시쯤에 제가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부터 트럼프 시대에 맞춰가지고 트럼프 시대의 주식시장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때 TCCT이 9% 빠지고 어제도 3% 빠지고 네. 에코프로 8% 빠지고 NNF는 또 상승하다가 막 올리고 그때 테슬라가 대이장에서 40% 정도 30% 정도 25% 정도 상승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NNF는 그때 막 올렸던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우리나라 윤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트럼프가 새벽에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급등주 줄게 하고 조선업을 얘기해 준 거예요. 맞아요. 트럼프가 전화로 급등주를 콕 집어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트럼프 회원주들이 올라가다가 네.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통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트럼프 때문에 2차 전지나 반도체 때문에 떠지지 않고 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그 교육을 새벽 2시까지 계속 해드렸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트럼프가 전기차를 부신다고 하면 오늘 주가가 상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하겠죠. 안 하죠,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소중한 자원을 왜 언론만 믿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 그대로 항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설명드리는 레드 전문가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언론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조선 관련주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당선 이후에 통화를 나눴는데 그때 우리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조선 관련주가 또 이렇게 트럼프의 수혜주로 급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사실 저희가 예전에 트럼프가 항상 지지율이 한참 지지율이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총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반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6G, 5G 관련주들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이런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급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트럼프 관련 수혜주 대표적인 섹터들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약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폐기한다라는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2차 전지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 저희가 이 부분 절대 걱정할 일 아니다라는 말씀은 거듭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런 걱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당선 소식이 확정이 된 지 2거래일 만에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올 리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은 그동안 워낙 많은 악재들로 그동안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저점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트럼프에 대한 특집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전문가님께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뭐 강보합권에 좀 위치를 해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의 당선에 의한 반도체주의 영향 그리고 오늘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영향 두 가지가 좀 크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제 머리를 다듬으시고 얘기 계속하세요. 이제 전문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트럼프의 좋습니다. 영향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나 2차 전지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 욕할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일주일 전, 2주 전부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돼도 상관없다고요. 트럼프가 되면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삼성전자가 작년에 실적을 10조 원 이상 내도 삼성전자 주가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더 영향을 받는 게 삼성 주가하고 2차 전지하는 거죠. 네. 2차 전지 종목들은 과도한 우려 때문이지.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2차 전지가 빠졌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정책을 유지 못할 것이다. 이 우려감에 2차 전지가 빠진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엊그제보다 더한 낙폭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거래량 없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지금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에요. 트럼프에 의해서 올라갈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간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네. 2차 전지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한 것처럼 언론들이 쓴 것처럼 2차 전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기된다고 하면은 네. 오늘 왜 올라갑니까? 이- 오늘 왜 올라가요? 어떤 기술적 반등 아닐까요? 그놈의 기술적 반등 맨날 뭐 조금만 상승하면 기술적 반등입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도 어디에 소재가 있어야지. 2차 전지는 7월달에도 많이 떨어져도 계속 떨어졌어요. 기술적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요. 시장 환경이 중요하지. 네. 그리고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얘기할지 그 부분은 알아야지. 맨날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볼 땐 그런 거 다 사기 아닌가 싶어요. 전문가님 그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트럼프가 조선 관련 얘기하실 줄 조선업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왜냐하면은 네. 아니 솔직히 트럼프가 네.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 네. 뭐 어느 주식 방송에서 나 말고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전문가들이 다 앵무새잖아요. 나도 역시 앵무새고. 그러면은 이 조선업에 대해서 어디 상승했으니까 또 시청자들한테 조선업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기술주가 상승해야 하는데 왜 자꾸 조선업만 얘기하는지 난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조선업 네.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저는 반도체 2차 전지로 트럼프가 상승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PPT 통해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아나운서님. 네. 또 아모그린테 뭐 하고 있습니까? 아모그린텍 팔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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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았으면 나한테 가까워도 선물로 하나 보내주셔야지. 제가 50% 손실을 봤는데 어떻게 사드리나요? 아니 조금 올라갔잖아요. 왜 손절을 했어요? 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다 팔아치웠습니다. 팔면 또 올라갔는데 왜 그 타이밍에? 어차피 제가 안 팔면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버티셔야죠. 저 제가 1년 넘게 버텨서 이미 팔았고 이미 제 손을 떠났습니다. 아니 지금 2년 3년 버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괜찮아요.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됐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뭐 시청자분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뭘 나하고 같이 하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더 중요하지 처음 본 사람들한테 아이, 뭐 중요합니까? 저는 마음만이라도 우리 시청자들 저거 뭐냐 우리 저거 통신망 통해서 있는 분들은 네. 저하고 5회 동안 돼가지고 중요하지만 네. 지금 저희 처음 보는 사람들 왜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 위해서 더 좋은 얘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처음 보지만 앞으로 함께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할 수도 있겠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립 서비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저는 삼성전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갔다고요. 들어갔다고요? 네. 3일 전에 오. 들어갔어요. 응.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응. 아, 레드 전문가님 57,000원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응. 아니에요. 59,000원대 저는 지금 들어갈 거예요. 삼성전자에 뭐 5% 4% 뛰게 하려고 지금 들어갑니까? 아, 그래도 나는 57,000원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에요. 58,000원 어차피 투자는 본인 선택이지만 저는 네. 지금 58,000원에서 59,000원에서 여기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보기 좋게 2주 동안 2% 빠졌어요. 보기 좋게. 네, 2% 빠졌지만 지금 저는 다시 어차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해리스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되더라도 미국의 환율은 떨어질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뭐 10%, 20%, 30%뭐 수입 이거 떠나는 것보다 이 말만 하는 것보다 우량주에 대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증권사는 맨날 7만, 8만, 9만, 10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 파스통신만 시청자분들한테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상승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테마주, 대장주들은 통신망에서 제가 다 알려드리고 그게 다 상승이 나오지만은 솔직히 저는 삼성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크리스마스 때. 우량주로 인해 가지고 수익 좀 창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전에 삼성전자 주가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당주도 드리는 선물이고 맨날 트럼프가 조선업 얘기했으니까 한오션 사야 돼요. 트럼프가 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종목 사야 돼요. 네. 이것보다 네. 안전적으로 우리가 우량주 편일고요.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도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또 아유 삼성전자 트럼프 돼가지고 보조금 축소된대. 맞아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트럼프는 역비공이에요. 역비공. 그리고 트럼프는 한 4년 전에 8년 전이었죠. 8년 전에 대통령 당선될 때 네. 모든 공약에 대해서 이 공약은 다 지켰지만 그 공약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자기 나라에 더 투자하면은 그 부분은 철폐를 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과도한 걱정이 뿐인 거죠.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를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삼성전자가 HBM 메모리가 콜테스가 성공 안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너는 아무것도 없는 이유에서 왜 삼성전자에 들어가느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식시장은 심리가 중요하죠. 자, 일단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삼성이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렸을 때는 금투세가 먼저 해결이 되면은 그때 삼성이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기간하고 맞춰서 이 미국의 대선이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삼성 주가가 하락됐습니까? 하락됐나요? 아니요. 하락 안 네. 됐어요, 여러분들. 네. 왜? 국내 시장은 환율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는 걸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거래량은 늘 일정합니다. 거래량은 늘 일정하지만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견인을 하는 게 삼성이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전이 미국에서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를 못해도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매매 내역을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하고 같은 매수가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매도를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닥에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근데 TSMC가 전이 하락이 된다고 해도 엊그제 하락이 됐다고 해도 삼성전자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둑을 둘 때 지금 현재 트럼프가 됐을 때 부정적인 시선보다 긍정적인 시선이 더 많다고 하고 위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투자자는 또 이렇게 생각해. 위기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트럼프 무시하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 바닥이니까 사도 되나요? 맨날 바닥만 생각하지 우리 투자자분들.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바닥이 아니거든요. 바닥이 아니고 트럼프를 이용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수익을 창출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삼성전자 주가는 HBM 없이도 상승한다는 겁니다. 말 궁금하시죠? 한마디에.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어떤 말을 할 걸까요? 할까요? 자, 일단 왜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네.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이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탐정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일단 삼성전자 HBM 4세대 개발하려면 엔비디아한테 거래를 해야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트럼프는 이미 알고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은 사업가 정치인이 아니고 전략가입니다. 트럼프는 전략가예요, 여러분들. 트럼프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트럼프는 언론에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도 불리할 거 알면서도 그냥 무조건 자기 거래만 이끌어내면 자기 거래에 대해서 송금만 시키면은 무슨 짓이든 하는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약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HBM이 어차피 지금 아예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이 계획을 했던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들 겁니다. 거봐, 내 시대 때는 너네들한테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데 바이든 시대 때는 지금 보조금 그거 9조 원 1년이 지났는데도 너네 못 받았잖아, 바이든한테. 준다고 하고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네. 지금 보조금 안 주고 있어요, 삼성전자한테. 네네. 바이든이. 그렇다고 하면은 바이든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더 많이 상승했으니까 제가 미국 민주당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주가에 대해서 이 립 서비스가 없어요. 트럼프는 예전에 대통령 때 트위터에다가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상승했어요. 근데 이 미국의 민주당은 액션이 하는 게 없어요, 주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엔비디아 때문에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미국 증시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현금 보유액이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100조 원에서 200조 원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삼성이 현금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지금 반도체 칩 이 보조금에다가 이 반도체 부분은 어차피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해야 합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삼성한테 투자 금액을 더 요구할 겁니다. 더 투자를 해라, 미국에. 더 투자를 해야.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그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사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는데 삼성이 미국 대통령 대선 전에 미국의 어떤 부분은 더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미국의 투자를 어차피 할 건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투자 금액을 더 증설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필요해요.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에 또 납품을 해야 하니까요. 네. 즉 미국 땅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미국 땅에서 팔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는 있지만은 삼성의 공급망이 더 크다는 거죠. 아직 HBM 메모리는 개발하지 못했지만, 근데 또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삼성이 이미 어느 정도 90% 만들었는데 언론한테는 50%밖에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지금 HBM 메모리에 대해서 말이 없거든요. 네. 뭐든지 지켜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여러분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HBM 메모리 없어도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삼성을 건드는 순간에 급작스럽게 갭상승이 됩니다. 즉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어제였죠.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저번 주였나? 오늘 금요일이죠? 네네. 아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외국인들 순매수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됐죠? 외국인들이 9월달 이후에 순매수가 제일 최고가 됐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 부분에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사야 돼요. 하지만은 삼성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죠. 근데 이 미국 사회에서는 트럼프 성격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통신방에 계신 분들 저의 성격 아시죠? 우리 윤지훈 성격 아시죠? 아나운서. 네. 모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느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 또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트럼프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 언론만 왜 날립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되면은 삼성이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제 친구가 미국에 2명 이사입니다. 그래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삼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미국에서 쓰는 거 없어. 트럼프가 당선될 때는. 중국만 이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네네. 근데 왜 한국 언론만 그런 얘기하지? 별풍선은 그렇게 받고 싶나?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삼성을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성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한쪽이 치워져 있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AI 쪽으로 최고치 올라간다고 해도 엔비디아하고 AMD, 즉 엔비디아의 대항마 AMD하고 이 편향성을
만드는 거죠. 편향성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한테도 밀어주고 SK 하이닉스한테도 밀어줍니다. 자, 근데 더 웃긴 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미 대선이 끝나기 전에 반도체 보조금은 줘야 돼요. 안 주면은 이게 국가가 별로 소송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6조 원이 나왔고 삼성전자가 3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보조금을 받으면은 하이닉스는 6,500억입니다. 삼성은 9조 원이고요. 어찌됐든 HBM은 하이닉스가 더 많이 판매했지만 영업이익은 누가 더 많이 나올까요? 누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보조금 받으면. 보조금 받으면요? 네. 누가 더 많이 나올까요? 삼성이죠, 여러분들. 삼성 제가 사실 정리하느라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정말요? 괜찮아요. 네. 삼성이죠. 네. 여러분들 삼성이 더 많이 받죠. 네. HBM 메모리 영업이익은 HBM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3조 원 더 받았다고 하지만은 어차피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든 정부가 끝날 때에는 이 보조금은 좋아합니다. 안 주면은 국가별 소송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끝낼 거 다 끝내놓고 가야겠죠. 그러면은 HBM 메모리보다 삼성전자가 더 영업이익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삼성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삼성이 미래 전략 회의시 있잖아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이 미래 전략 회의시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이 삼성에 다가가야지. 자체가 어쩌고 저쩌고 HBM이 어쩌고 저쩌고 SK 하이닉스가 뭐 3단 4단 이거 높이고 어쩌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환율도 어차피 떠지고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따라서 주가는 미리 기대감 반영되고 트럼프가 엔비디아에만 너무 죄치지 않고 중국 쪽 반사 이익을 분쟁을 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충분히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마지막 장면 보시죠. 삼성 이제 트럼프는 이런 얘기할 거예요. 삼성은 나의 친구. 엔비디아만 상승하는 것보다 AMD, 인텔도 견인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기업 엔비디아만 살려줘서는 안 된다. AMD하고 인텔도 같이 편의성으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AMD하고 인텔하고 파운드 리오 엮여있는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반사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HBM 메모리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반사이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저는 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57,700원, 57,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향후 목표가를 65,000원, 7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그렇고요. 트럼프 입점령 시대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가 아닌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정부 때도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면 그래도 지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천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삼성에 대해서 오히려 실제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삼성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에 좀 투자를 늘리면 우리도 너희한테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트럼프가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래를 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삼성전자에 올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많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만약에 견제를 하고 중국을 규제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통과한 상태가 아닙니다. 일부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전문가님은 향후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주가로 상승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 금투세가 폐지되게 되면 일단 큰 손들이 삼성전자 매수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삼성전자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마침 또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기한다라는 당론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 있어서도 좀 이제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았었는데 환율이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에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왜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것인가?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체의 어떤 성장률을 계속해서 높이고자 하는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가장 목표인 인물이기 때문에 수출을 계속해서 늘리고자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달러가 절대
미국의 수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걸 오히려 바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환율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의해 있어서도 우리 수출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그 안에도 트럼프의 당선이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매수를 해보고 매도를 할 수 있을지 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팍스 통신망을 통해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정말 깜짝 놀랐네요. 벌써 30분이나 지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막 노트북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어떤 좀 이상한 사람이 오. 약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뭐 어떤 글을 써도 저는 상관없으니까요. 아, 네. 어차피 뭐 NNF 찍었던 거, DCC 찍은 거 지금 다 박살나고 그런 것도 박살나는 걸 찍고 있다 얘기하는데 본인은 나를 하루밖에 안 봤으면서 말이야.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약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바보 같은 행동이고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또 하나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본인 나한테 안 당해봤죠? 안 당해봤으면 얘기도 하지 말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LNF 지금 14%. NNF 상승하고 TCC 상승하고 근데 네. 본인 어디 타사 전문가야?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약간 좀 바보 같은 행동하지 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네. 제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하나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맞아요. TCC 잡았던 거 엊그제 박살났고 NNF 잡았던 거 엊그제 박살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박살났다고 해서 계속 박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 종목이 한 100개 중에서 마이너스 100개 중에서 2개, 3개 수익이 나오겠지만 저는 종목을 1개, 2개로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상승되는 걸 얘기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통신망에 있는 거로만 다른 종목들처럼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그동안 방송을 해드려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폄훼를 할 생각이면은 글 쓰지 말고 내 앞에 와서 얘기해요. 알겠어요? 쪽팔리게 글 쓰지 말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여러분들 일단 HBM 콜 테스트 중에 미국의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삼성은 공격적 투자를 진행을 할 겁니다. 공격적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트럼프 시대에 따라서 어차피 트럼프한테 투자를 해야 뭐든지 이게 다 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트럼프한테 투자를 계속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주가가 차트금 뭐든 뭐 기법으로 뭐 올라간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식 시장은 심리적으로 움직여요. 심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심리적에 따라 가지고 기술적 반등하고 반반 매수세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직 바이든 대통령은 보조금 9조 원을 아직 미지급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저 9조 원은 삼성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6,500억이고 지금 삼성이 9조 원인데 어차피 하이닉스가 HBM으로 3조 원 이상 삼성보다 더 영업이익 냈다고 해도 어차피 삼성의 돈은 더 많이 번다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6,500억에다가 영업이익이 못해도 7조 원, 8조 원인데 HBM으로 그거 미국 투자하고 또 다른 거에 투자하고 하면은 삼성보다는 시적 부분이 지금은 당장 나오더라도 추후에 삼성 콩코에 대해서는 시적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조금만 해도 9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무조건 끌고 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칩포 보조금에 대해서 여전히 비지급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오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이미 HBM 메모리에 대해서 콜 테스트 진행 중이고 이거를 이 부분은 어차피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할 거면은 이게 사실 HB 메모리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납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미국의 정치적 선양에 따라 가지고도 같이 움직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이 못해도 주가가 이번 연도에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아직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금투세 문제도 해결이 좀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앞으로 오히려 삼성전자에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거듭 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아까 하셨던 말씀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그 트럼프가 칩스법을 좀 비판을 했었잖아요. 우리 보조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좀 보조금을 주는 네네. 칩스법을 비판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칩스법을 네. 폐기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폐기 못하죠. 폐기 왜냐하면 못한다? 이거는 법안으로 통과가 된 건데 이거 네. 어떻게 폐기합니까? 어, 법안으로 통과가 되고 네. 즉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네. 최근에 이재명 최고의원이 금투세요 폐지했다가 금투세 다시 시행하겠습니다. 아, 그럴 수는 그거하고 없다. 똑같은 거예요. 네. 이미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고 네. 이 법안 통과된 걸 어떻게 트럼프 혼자서 다 올립니까? 다시 바꿉니까? 이걸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해가지고 올린 법안이고 반도체 치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네. 이걸 어떻게 폐기해요? 어, 폐기 못해요. 네네. 폐기 못하고 즉 시장은 부화 시장에 대해서 재부안해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트럼프가 되면 반도체가 망한다, 2차 전지가 망한다, 뭐 다 망한다 뭐 하는데 그럼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뭐가 살아남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산주 살아남으면 증시가 올라가요? 방산주로 증시가 올릴 수 있어요? 금융주가 상승한다고 해서 지수를 올릴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되고 나서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더 보일 수는 있지만 저락 후광으로는 긍정적인 시선이 더 많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역비공 같은 성격 스타일을 이용해야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자, 다음 장면 또 이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일단 트럼프 정부일 때 투자 늘릴수록 밀어주는 거 알지? 트럼프 입장에서 계속 밀어줄 거예요. 네. 본인한테 더 투자를 증가시키는 그 기업들한테 밀어준다는 거죠. 기업들이 아무리 아니 그동안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고 나한테 뭔가 니들이 내 미국 땅에서 뭔가 판매하려면은 나한테 뭔가 액션이라도 좀 취해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 까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뭐 사업가도 아닌 전략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가에 따라서 트럼프의 성격에 맞춰서 트럼프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미 됐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따른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이미 구축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잡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고 안 될 것까지 생각해서 미리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밀당을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있죠. 중간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들을 어느 정도 차익이 됐을 때는 이재용 회장하고 트럼프의 말에 따라 가지고 반사이익이 삼성이 주가가 생기는 거고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이 추가적인 투자만 하면은 어차피 트럼프 입장에서는 땡큐 삼성은 나의 친구 맨날 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삼성은 나의 친구 삼성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상상도 안 돼. 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원래 트럼프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트럼프의 말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왜 우리 시간만 이렇게 시간이 빠를까?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리고 대만의 방위비를 요구할 거. 즉 2주 전에 대만 부분에 얘기하고 다음날 월요일날 TSMC가 차익되고 삼성전자가 10월 28일날 3% 상승되고 10월 29일날 2% 정도 상승됐다가 이탈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면은 트럼프가 지지율이 저때도 높았을 때도 삼성전자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됐었죠. 정말 저 그러면 그쵸? 궁금한 게 그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요청을 하고 TSMC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긴다면 왜 반대로 삼성전자에는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트럼프가 대만의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네.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 돈 다 훔쳐간다. 네. 근데 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우호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투자를 더 받아야 하니까요. 투자를 받아? TSMC는 어디입니까? 대만이죠. 네.
대만 TSMC는 또 네. 중국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도 파운드리 그거 납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TSMC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TSMC도 잡아야 하고 삼성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어허. TSMC 하나만 잡으면은 삼성이 중국한테도 먹힐 수가 있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굽어서 들어가는 것보다 TSMC 쪽에 대만 방위금은 더 받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가는 거고, 그 명분으로 가는 거고, 삼성전자도 어차피 없으면 안 돼요. 중국에 갈 수도 있으니까 삼성이.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도 중국에 의해서 뺏기지 않으면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TSMC하고 삼성은 다 잡아야 합니다. 다 잡아야 된다. 네. 하지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은 TSMC를 건드려야죠. 어. 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그 어떤- 명분이 뭐냐면은 방위금이고 첫 어, 번째가. 네. 그리고 이 TSMC가 우리 미국의 반도체 패권 기술을 다 가져갔다. 그리고 이 TSMC가 미국에 선장시켜가지고 미국인들이 좋은 기업들, 인텔이나 마이크 뭐 퀵컴, 아이고, 기침이 뭐, 너무. 퀵컴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TSMC에게만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 명분으로 TSMC가 정치적 리스크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TSMC는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왜 떨어진 건 그거는 그때는 생각 안 하고 뭐 지금 현재 주가만 떨어지면 자꾸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부정적인 시선을 지금은 기회로 봐야 돼요. 네. 긍정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도 기술주들은 어차피 상승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전략가적인 부분을 잘 이용만 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해드리고 싶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국의 투자를 늘림으로써 이 바이든 정부 때 받지 못한 보조금도 우리가 줄게라고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를 모두 잡아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TSMC에 대해서 방위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TSMC는 상대적으로 좀 제재를 더 가할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 부분도 오히려 TSMC와 반대로 우리 삼성전자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와 삼성전자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힘을 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좀 빠르게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말대로 이제 뭐 외국인들이나 혹은 큰 손들이 들어와 줄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됐거든요. 누울 자리만 차려 놓으면 돼요. 누울 자리만 안 보고. 누울 자리만 차려 놓으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번엔 삼성전자하고 과거 그동안 끌고 왔던 TC 세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이번 연도에 다 끝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추가적으로 제가 아나운서님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네. 트럼프는 그동안 계속 우리가 방송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시청자분들한테 그동안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삼성 주가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동안 앞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언론에 따라가지고 HB 메모리로만 삼성이 올라간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시장의 동향을 살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걸 생각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네네. 자, 2차 전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일단은 NNF, TCCT, LG 에너지 솔루션, NNF. 뭐야? 왜? 아니, 저거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한다고 2차 전지 조심하면서 던지하고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은 또 엄청난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등하고 있네요. 네. 우리 저 기자분들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와. 올라가잖아요. 근데 특히 LNF는 굉장합니다, 지금. NNF는 되게 특이한 게 네. 트럼프 당선 날이었죠? 네. 그때 같이 2차 전지 투심에 의해서 빠지다가 말아 올렸어요, 엊그제는. 네네. 그러다가 어제 아니나 다를까 하늘 노란 줄 알았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12% 상승했는데 어제 날짜 차트로 보시면은 어제 시가가 3% 정도 상승했다가 빠져버렸죠. 그렇죠? 그러다가 오늘 분노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NNF에 대해서 박사난 것만 찍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한 우리 시청자분이 아니야. 자, 여러분들 내가 그 말씀 드릴게. 네. 내가 그분한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네, NNF는 내가 2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네. 2달 전도 아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렇게
호가창이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주식으로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주식 TV를 봐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이제까지 제가 통신망을 통해서도 NNF는 이제까지 이렇게 상승이 될 거고 이런 과정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 모든 시나리오 여러분들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NF는 지금 제가 1차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말씀드렸죠. 네. 얼마 안 남았네. 난 여러분들은 트럼프로 인해서 2차 전쟁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난 트럼프로 인해서 NNF 주가 올릴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와. 자,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 되게 웃기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계약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와. 리비안하고 벤처하고 테슬라하고 계약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한국 정부, 한국 언론만 왜 난리야? 여러분들? LG엔솔은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또 리비안에 그러니까요. 4695 배터리 공급 소식이 그러면 들려왔어요. 생각해 봅시다. 네. 리비안 쪽 지금 8만 대예요. 8조 원이에요. 8조 원이면 전기차로 따지면은 EKZ라고 하면은 1kW라고 하면은 못해도 리비안의 원통형 배터리 한 40만 대입니다. 전기차로 40만 대 분에 계약을 한 거고 벤츠가 못해도 50만 대. 와. 리비안 40만 대, 벤츠 50만 대, 테슬라 50만 대, 140만 대. 그렇죠. 140만 대에 TCCT 네.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철강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철강에다가 니케돈 금간판을 발라야겠죠. 에너지密도 높이기 위해서. 그럼 TCCT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실적도 잘 나오고 실적 콜도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계속 부정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리비안하고 계약 안 하죠. 왜 계약합니까? 제발. 제가 어제 TV 증권 방송은 우리 여기 방송 말고 네네. 어떤 제가 TV 증권 방송 다 모니터링해요. 네. 그리고 어제 다른 방송 봤는데 배터리 부분에 소신이 있는 분이 있어요. 배터리에?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5년, 갑자기 3년 얘기하더니만 10년, 8년 얘기하더라고요. 뭘요? 10년, 8년 있다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2차 전지는 펌프가 되니까. 즉 매번 말이 바뀌는 전문가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까지 이 트럼프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잖아요. 물론 주가가 어떻게 맨날 상승만 합니까?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을 하는 순간에 한순간도 우리는 짜증이 안 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내가 이 TCT에 4월 달부터 공략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에 블랙먼데이까지 맞아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가 최근에 5만 천 원까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주식 방송을 보고 했는데 내 방송을 보고 어떤 분이 TCT에 4만 원 중반에 산 것 같아. 네. 근데 그거에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이 전문가를 보고 샀다고 하면 이 전문가를 믿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TCCT, LG 에너지 솔루션, NNF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상승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될 수가 없는지 지금 남은 시간 별로 안 남았으니까 이 설명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폐기 못해요.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미 트럼프 지지자들이 80%가 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애리조나의 LG 에너지 솔루션에 7조 원 이상이 투자되어 있고 이 전 세계 기업들이 못해도 400조 원 이상이 이 미국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절대 돌리킬 수가 없습니다. 즉 에코그룹이나 걱정하세요.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 어차피 에코프로도 주가는 앞으로 상승하겠지만은 에코프로 지금 솔직히 뭐야? 미국하고 뭐 거래한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없어요. 에코프로 작년에 올라간 거 그냥 거품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 거품이 시가총액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가 처음부터 상승할 때 기술적 반동은 에코프는 에코프림이 그렇게 올라가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든 어떤 종목이든 늘 대장주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NNF는 물들어 때 져야겠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저는 한 달 전부터 유의하게 말씀드린 게 저 레드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은 왜 이렇게 난리야? 어차피 투자한 만큼 우리는 더 좋아.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시대 때가 되고 공화당 지역이 되고 있고 저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일자리도 증가되는데 왜 한국만 언론만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위기의 기회로 만듭시다. 좋습니다. 트럼프가 2차 전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연일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주 소식을 들려주고 있죠. 테슬라, 포드, 벤츠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리비안에도 469 배터리 납품한다 소식 들려줬고, LNF가 또 향후 에코프로를 대체할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유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저희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말 쉬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